이전 민주당 즉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그 외 국힘 박근혜 정부 때는 일부 보합을 유지했고요. 그러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벼락거지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 가격은 미친 듯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국힘 윤석열 정부를 들어서고 나서 보합 및 소폭 상승을 유지했죠. 그리고 현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집권 후 과연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 현재 대한민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였죠.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대변화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준비된 자는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황금적인 시기가 올 것이고요. 반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더욱 가난해지는 살기 어려운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정확한 팩트체크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을 아주 쉽게 정리하여 말씀드려 볼게요. 저와 함께 잘 준비해서 시행을 우리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보도록 하시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번 대통령이 열심히 일해서 국민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거야. 그러니 나는 하던 일이나 잘하면서 묵묵히 기다려보자 등의 속 편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규제가 나와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요, 절대로 이 빈부격차를 줄일 수 없습니다. 즉 현재는 계층 이동의 유일한 시기이며 저와 함께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우리가 이 변화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까라는 불안 요소는 완전히 제거되었죠. 그럼 이제부터는 집을 사야 하는지 혹은 팔아야 하는지, 더 나아가 경매 공부를 해야 하는 건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자, 대통령이 바뀐다는 것은요, 행정부 및 국토부 등의 조직 전체가 변경되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정책과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과 목표 등을 알아야 이것을 미리 예상하며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기존 민주당에서 공약한 부동산 정책 사항들을 검토해보죠. 자, 첫 번째는요, 1기 신도시인 노후개발 도시를 스마트 도시로 구축 및 리모델링 및 보수 작업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탈바꿈시키겠다 등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서울의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빈 땅은 현재 없기에 기존 노후주택 등의 재개발, 재건축을 장려하며 완화시켜주겠다. 예를 들어 뭐예요? 용적률 상향, 조합원 분담금 축소, 재건축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겠다 등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외 청년 및 신혼부부들을 위한 수도권의 외곽에 제4기 신도시를 지정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즉, 세금으로 때려잡는 부동산 정책이 아닌 공급 확대를 주력으로 하며 시장 자율주의를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이 중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기존 문 정부 때도 이와 동일하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무려 26번이나 부동산 규제 및 세금 중과 정책을 펼쳤습니다. 즉, 현재 완화된 부동산 정책들이 언제든지 변경되거나 중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정책 사항과 세금 규제 등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중 첫 번째 예상은요, 양도세 중과를 다시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일부 예상하셔야 합니다. 기존 윤 정부 때 사람들이 집을 안 파니까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제외시켰습니다. 즉, 세금을 많이 안 거둘 테니까 집 좀 팔아라, 이렇게 완화 정책을 펼친 거죠. 자,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요, 2026년도 5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주택자들도 현재 양도세를 6에서 45% 세율로 내고 있죠. 하지만 이것을 다시 부활시켜 세금을 중과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주택자가 최대 세율 80% 이상을 낼 수 있게 되죠. 한마디로 1억의 시차익 중 기존에 2, 3천만 원만 세금 내던 걸 8천만 원 이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솔직히 기름값, 인테리어, 기타 잡피 플러스 내 노동력까지 감안한다면 세금 80% 이상 내잖아요? 무조건 마이너스 구간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는 과연 이게 현 정부가 연장할 것이냐 등의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자, 양도세 중과는요, 민주당에서 만든 것이고 이걸 유예시킨 것은 국힘 윤석열 정부였죠. 그럼 양도세 중과를 지금 연장할까요? 아니면 다시 부활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양도세 중과를 다시 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현재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매도 시 최대 세율 80%의 세금을 예상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팔아도 남는 돈이 없이 적자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다주택자분들은 일부 외곽에 저평가되어 있는 주택들은 처분을 통해 똘똘한 한두 채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셔야 합니다. 그런 시기가 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상되는 부동산 규제나 정책들은요, 바로 조정지역 확대, 즉 규제지역 확대입니다. 현재는 강남 3구 및 용산을 제외 전 지역이 비규제 지역입니다. 하지만 기존 문정부 때는 지방 일부를 제외 대한민국 전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즉 인천, 경기도, 심지어 지방까지 실거주가 아니면 집을 사지 못하게 강제적으로 막아버린 거죠. 코로나로 인한 넘치는 유동성, 거기다가 집을 못 사게 하니까 풍선 효과를 받아 돌연변이 부동산이 탄생과 함께 불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돌연변이 부동산들은 이런 거죠. 아파트와 오피스텔 합성어죠. 그러니까 실거주가 해결될 수 있는 오피스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근생빌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분양하는 족족 완판을 기록했으며 이때 윗돈을 주고 거래가 될 정도로 불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윤 정부에서 조정지역이 전부 해제되고 나니까 비주거용 부동산, 즉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도생 등은 버블이 꺼져 막차 타셨던 분들의 매물들이 현재 미친듯이 경매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산이나 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을 사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반대로 지금 사셔야 합니다. 지금 사야겠죠. 자, 역사는 되풀이가 됩니다. 예전처럼 다시 조정지역으로 묶을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조정지역으로 묶다 보면 비주거용 부동산들의 가치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은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들이 없죠. 강남 중심지 빼고 지금은 홀대받고 있는 이런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비주거용 부동산들을 지금 헐값에 매입해 놓는다면 나중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리 가치가 뛰어난 상업용 부동산들을 선별해서 인기가 없을 때 헐값에 매입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추후에 조정지역 확대 및 세금 중과를 통해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 부동산을 찾는 수요가 증가될 쯤, 그때 고가에 매도하여 압도적인 수익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선 투자를 진행해야 위기에서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튼 문정부처럼요, 앞으로 조정지역 확대를 일부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취득세 중과, 법인세 강화,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한 세금 강화 등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행동 패턴은 늘 동일했습니다. 즉 보수, 국힘이 들어서면 부동산 규제를 풀어줬고요. 진보, 민주당이 들어서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매번 펼쳐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번에도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이 완화보다는 규제 쪽으로 선택할 여지가 높게 나오고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늘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이전 민주당, 즉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그 외 국힘 박근혜 정부 때는 일부 보합을 유지했고요. 그러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벼락거지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 가격은 미친 듯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국힘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보합 및 소폭 상승을 유지했죠. 그리고 현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집권 후 과연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말씀을 안 드려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민주당 집권 당시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을 기록했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세금 강화시키겠다, 조정지역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1호 지시는 비상경제대응 TF팀을 구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현 새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는 부동산이 아닌 심각한 경제를 살리고 다시 부활시키는 것을 중요한 상황으로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요.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를 정부가 돈 써서 성장을 끌어올리겠다 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돈 뿌리는 게 아니라 국가 부채를 늘려 나라가 직접 돈을 풀고 시장을 개입하여 국가 주도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죠. 자, 대표적인 것이 35조나 되는 추경을 잡고 그 돈이 빠르게 국민들에게 퍼질 수 있도록 금리 인하 및 지역화폐 등을 도입하여 유동성을 증가하겠다는 예정입니다. 즉, 기본소득 및 지원금 등의 명목 하에 돈을 뿌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돈의 흐름이 바뀌면 자산의 시장도 덩달아 바뀝니다. 이걸 대비하지 않고 있다면 풀리는 유동성 자금에 현금의 가치는 쓰레기로 전락하여 가만히 있어도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국가가 돈 푸는 시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현재는 선택의 시간이 아닌 선점의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돈의 흐름을 읽어 계층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치솟는 전세 및 월세, 그리고 물가 상승률 때문에 더욱 빈곤해질 수 있습니다. 즉, 돈을 푼다는 것은 서민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더욱 힘든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더 나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함입니다. 자, 주택규제, 대출규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유동성이죠. 돈이 풀리는 속도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돈 풀기, 그죠? 집값 상승, 뒤늦은 부동산 세금 및 대출 규제가 시행됩니다. 그리고 이후 올라간 세금들이 서민들에게 전가되어 주택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키죠. 그렇게 높아진 전월세를 부담하다가 서민들은 내 집 마련 꿈은 없어지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끊기게 됩니다. 이렇게 더 나아가다 보면 전세라는 제도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세 폭등 시장이 열리게 되는 거죠. 서울의 원룸 월세 100만원 이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 단위가 형성할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투룸 이상의 부동산의 월세는요, 약 150에서 200만원 사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에서 400만원 사이를 받는 직장인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약 월급의 50% 이상을 주거비용으로 탕진하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돈 모으기는커녕 빚만 내서 생활을 해야 하며 더욱 양극화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게 뭐가 문제냐, 그냥 국가가 공짜로 돈을 준다는데 응? 그거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부동산은 알아서 잘 잡아주겠지, 나는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앞으로 국가 주도하에 찍어내는 막대한 유동성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쓰레기로 몰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돈이 녹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을 공부하고 똘똘한 부동산을 매입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총 요약해보면 이렇죠. 첫 번째, 양도세 중과 규제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 공급을 줄이고 세금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정지역 확대를 통해 세금 중과 및 보유세 등이 강화될 여지가 상당히 높죠. 그럼 조정지역이 퍼지면서 바로 옆에 지역 풍선 효과를 만들어내 또다시 비주거형 부동산들이 불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게 핵심이죠. 부동산 상승과 하락을 결정짓는 가장 1순위 요소, 유동성입니다. 돈이 풀리는 거예요. 현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추경 35조를 시장에 뿌리겠다 공식적인 발표를 진행했고 현재 경제대응 TF팀까지 구성했습니다. 이러면 막대하게 풀리는 신규 돈으로 인해 자산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시점입니다. 준비된 자는 기회를 통해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부동산 경공매를 통해 시세를 무시하는 가격에, 즉 50% 반값에 살 수 있다면 이 위기는 찬스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 지금은 저와 함께 이 기회가 움직이는 경매 시장에서 안전한 자산을 취득해야 되는 유일한 시점입니다. 자, 앞으로는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어제보다 오늘이 가난해지는 그런 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시장 형태나 정부 사항은 많이들 바뀔 겁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도 숨김없이 부동산의 현실과 팩트 등을 통해 숨김없이 아주 쉽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매번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겁니다. 무슨 누가 뭐 보수가 들어오고 진보가 들어와서 뭐 올라오고 떨어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잘하고 있고 누가 못하고 있고 누가 좋았네 싫었네 이런 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은 정치 채널이 아닙니다. 그죠? 제 말은 결론적으로는 세금이 그러니까 막대하게 풀리는 시장의 유동성, 그 유동성이 자산으로 끌려 들어가는 걸 방지하고자 규제정책, 자산에 가득 반등 올라갈 수 있는 여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일반 시장 말고 부동산 경매에서 시세 대비 30% 50% 반값에 미리 선점할 수 있다면 이 위기는 우리에게 찬스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도 판도가 바뀌는 역사가 바뀌는 부동산 정책과 흐름이 바뀌는 사항들을 숨김없이 매번 아주 쉽게 정리해서 팩트만 전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잘 준비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 보도록 하시죠. 지금도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데 금리를 인하한다고요?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연히 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야 돼 정상적인 건데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요. 그런데도 내수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IMF의 한위기처럼 너무 안 좋은 시기이다 보니까 금리를 지속적으로 하락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풀면 당연히 금리는 낮추면서 풀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동성이 풀리는 걸 그냥 정면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플레이션 맞아버리면 어제보다 가난해집니다. 무조건 잘 준비해야겠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상투 잡았던 부동산들 헐값에 나온 것들 경매시장에 대거 속출하고 있습니다. 폭풍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줍줍입니다. 잔치죠. 근데 사람들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그럴듯한 부동산 정책 사항들을 얘기한 것도 없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관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쭈삣쭈삣 아직 출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남들 출발할 땐 못 따라잡습니다. 지금이 경매로 반값으로 취득하기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지산 등은 경기가 살아나야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요? 이미 실물 매매가 없어서 꺼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유동성만으로 가격이 오르면 다시 다분히 일시적일 텐데요. 자, BOW님이 말씀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지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추경을 잡았죠. 막대한 돈을 시중에다 풀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금리 떨어져 있어요. 더 떨어뜨릴 겁니다. 그러면 돈은 풀리고 금리는 떨어져. 그럼 누가 은행에다 돈을 넣나요? 누가 은행에다 돈을 넣습니까? 이자도 안 주는데. 당연히 수익형 부동산으로 자산이 쏠리죠. 주거용 부동산으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또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데. 알겠어. 규제해줄게. 조정지역 확대, 세금 규제, 대출 규제 진행됩니다. 주택 못 사죠? 그러면 변칙적인 부동산을 또 우상향됩니다. 뭐예요? 오피스텔, 지산, 도생, 근생 빌라 이런 것들. 그때 가서 사면 늦는다고요. 지금 규제가 없을 때 아무도 곽강받지 않고 별로라고 생각하고 거품이 다 꺼져 있을 때 경매로 지산을 좀 저렴하게 매입한다거나 혹은 금매보다 싸게 30% 이상 저렴하게 매입한다거나 이렇게 매입하고 나서 나중에 조정절 다 묶이고 다들 주택 못 살 때 지산 살려고 들 때 그때 파세요. 그러면 됩니다. 한 발 먼저 가 있는 겁니다. 돈을 번다는 건 뭐예요? 남들과 반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죠? 남들이 와 불장이다. 그래 그럼 너네 놀아. 나 갈게. 아 이제 다 팔자. 이제 죽는다. 끝났다. 그래? 그럼 나한테 팔어. 내가 사줄게. 지금이죠. 지산 사지 말자. 불장이 끝났다. 그래? 나한테 줘. 내가 사줄게. 그죠? 여튼 수익형 부동산 이제 점차 보셔야 할 시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린 게 뭡니까? 세금, 뭐 공급, 규제, 정책 다 필요 없어요. 돈 풀리면 자산가치 올라갑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먹는 커피, 그죠? 뭐예요? 커피들 좋아하시죠? 커피 한 잔 먹으면 뭐예요? 요즘에 아메리카노 싼 데에 보면은 제가 아메리카노 커피를 좀 먹으니까 한 2,000원 되더라고요. 그죠? 저렴한 데는. 이게 10년 뒤에도 2,000원일까요? 2,000원이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10,000원을 넘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게 왜요? 원두값이 올라가서 자재값이 올라가? 아니죠. 돈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돈이 늘어나면 실물 자산의 가치는 계속 올라갑니다. 반등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거슬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를 부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내가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산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게 부동산이라는 거죠. 이놈의 부동산은 소유만으로도 월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팔면 매각 차익, 보유하면 지가 상승, 실거주 해결 싹 다 가능합니다. 화폐라는 가짜 돈을 모으는데 내 인생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실물 자산을 모으는데 내 인생을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그 기로에 놓여 있는 시점입니다. 저와 같이 소액 경매, 부동산 경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반값에 알짜 부동산을 취득해서 이 위기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손 꼭 잡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더욱더 가치가 뛰어난 라이브 방송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걸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